안녕하십니까, 업투입니다. 오늘은 합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병이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주요 사항 보고서 회사 합병 결정이라는 공시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뉩니다. 흡수합병이란 A 회사가 B 회사를 흡수하여 B 회사는 사라지고 A 회사만 남게 되는 방식으로, 남게 되는 A 회사는 존속회사를 부르고 소멸되는 B 회사는 소멸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설합병 같은 경우에는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하여 두 개 회사 모두 소멸하고 C 회사로 재탄생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합병은 이 흡수합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흡수합병 시 합병 비율이란 소멸회사에 대한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주는 비율로, 즉 회사 소멸에 대한 보상 비율입니다. 이러한 합병 비율은 존속회사는 항상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멸회사의 합병 비율은 합병가액의 계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합병 공시에서 존속회사를 부르는 명칭은 합병회사이고 소멸회사를 부르는 명칭은 합병상대회사입니다. 실제 공시에서도 합병회사는 존속회사, 피합병회사는 소멸회사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키다리 ENT는 합병상대회사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소멸회사, 합병상대회사, 피합병회사 모두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병가액입니다. 합병가액은 이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가치에 대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상장회사의 합병가액 계산은 1개월간 가중평균 종가 더하기 일주일간 가중평균 종가 더하기 최근일 종가에 3을 나누어 준 값이고,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자산가치에 수익가치 곱하기 1.5를 더한 값을 2.5로 나눠주면 비상장회사의 합병가액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 키다리 스튜디오의 실제 공시에서도 상장회사인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일주일, 최근일 종가를 합한 금액에 3을 나눠주어 합병가액 17,788원이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합병회사, 비상장회사인 키다리 ENT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정해 본질가치 4,063원을 계산하여 합병가액 4,063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병가액은 이렇게 공시의 합병비율 산출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합병 신주의 수입니다. 이렇게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에 대해서 신주의 수만큼 존속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소멸되는 회사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주식의 수입니다. 공시에서는 여기 7번 합병 신주의 종류와 수로 공시가 되는 부분이고, 보통 주식 총 137만 474주가 발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주식이란 의결권에 있는 보통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대부분 보통 주식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병가액과 합병 신주의 수가 정해졌다면 합병 대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 대가는 여기 합병가액 곱하기 합병 신주의 수로 총 243억 7천만 원이 합병 대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병 대가가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방법으로는 소멸회사의 당기순이익과 소멸회사의 자기자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은 전자공시 시스템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간단하게 여기 합병공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으로 8번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 내용에서 여기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5억 원과 자본총계 249억 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대입해서 먼저 합병대가 PER을 구해본다면 해당 기업이 현재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ER은 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기자본으로 PBR을 구해본다면 합병대가 나누기 자기자본으로 총 PBR은 0.98로 기업의 청산가치만큼의 합병대가를 지불하고 소멸회사를 합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기업이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인지, 그리고 기업의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테마는 어느 것인지, 앞으로 성장하는 테마인지 쇠락하는 테마인지 이러한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아니라 20억 원의 흑자일 경우에는 합병대가가 10 이하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는 가정일 뿐이고 실제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PER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존속회사의 소멸회사의 주가에는 크게 등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합병대가가 243억 원이 아닌 10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합병 신주의 수도 137만 주에서 56만 주로 줄어들고, 이 PBR도 낮아짐으로써 존속회사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소멸회사에 지불하고 소멸회사를 합병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존속회사의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이 합병 대가가 243억 원이 아닌 500억 원이라 가정했을 경우에는 137만 주에서 이렇게 281만 주로 늘어남으로써 존속회사의 주식 가치가 희석됨으로써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 이와 반대로 합병이 되기 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 존속회사에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합병가액이 존속회사의 경우 17,788원이고 소멸회사의 경우
4,063원입니다. 이 상장회사의 합병가액은 1개월간의 주가로 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존속회사의 주가가 만약 17,788원에서 2만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합병가액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합병대가는 동일하나 합병 신주의 수가 작아짐으로써 더욱 적은 신주를 발행하고도 소멸회사를 합병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 존속회사의 주가가 높아질수록 더욱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 소멸회사의 주가가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렇게 합병 대가가 기존에 243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늘어남으로써 이 합병 신주의 수 또한 137만 주에서 269만 주로 더욱 많이 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이 존속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병 가액 산정 전 이 존속회사의 주가는 상승하고 소멸회사의 주가가 낮아질수록 이 존속회사에 대해서 유리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병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합병가액이 5,000원으로 줄어든다면 0.81로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합병가액이 산정에 따라서 합병 비율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대주주가 이 소멸회사의 주식을 많이 소유한 경우에는 이 소멸회사의 주가가 높아질수록 대주주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주주가 이 존속회사의 주식은 30%를 가지고 있고 소멸회사는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137만 주의 70%의 합병 신주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후에 이를 8,000원으로 증가했을 경우 합병 신주의 수가 269만 주로 늘어남으로써 여기에 대한 70%의 지분을 더욱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존속회사에 대해서 더욱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존속회사보다 소멸회사에 대해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여기 소멸회사의 주가가 높아질수록 대주주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A회사의 주가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지분에 유리한지 아니면 이 B회사의 주가가 높아질수록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인도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 살펴본다면 기간 내에 합병 반대 의사 통지 후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소규모 합병과 간이 합병이 있습니다. 이전에 키다리 스튜디오 공시에서도 합병 형태가 소규모 합병으로, 소규모 합병이란 발행하는 신주의 수가 합병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하일 시 성립하는 부분이고, 간이 합병이란 합병회사가 합병 상대회사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거나 합병 상대회사 총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면 성립이 되는 부분으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 2 그리고 제527조의 3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합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